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조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라인의 해부학적 위치를 이해하고 중심정맥관에 관련된 기본 술기들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인턴으로서 가장 자주 시행하게 될 프로시저는 C라인의 드레싱과 CVP 체크, 그리고 C라인의 리무벌입니다. 각각의 프로시저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인이란 무엇일까요? 드레싱을 해달라는 요청,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해야 하는 술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인은 센트럴 라인의 줄임말로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라인은 우리 몸에서 직경이 큰 베인 중 피부를 통해 접근이 쉬운 위치에 인트라베너스 라인을 인설션 해놓은 것입니다. 주요 사이트로는 주글라 베인, 서브클라비안 베인, 페모랄 베인이 있습니다. 정맥 내로 수액이나 약제의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경우나 페리페랄 IVA 라인의 삽입과 유지가 힘든 경우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혈액의 채취나 공급, 혈액 투석 시의 경로로 사용되기도 하며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 CVP의 측정을 통해서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테터를 통한 인펙션과 공기색전증, 출혈, 카테터 내의 혈전 형성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공기색전증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턴 선생님들의 술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라인의 드레싱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일회용 드레싱 키트에 필요한 물품들을 에이셉틱하게 담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물품들은 컨테미네이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환자 마스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카테터 반대 방향으로 환자의 고개를 돌립니다. 환자복의 단추 등을 조정해서 소독이 필요한 부위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드레싱이 필요한 부위를 육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장갑을 끼고 기존에 되어 있던 드레싱 머티리얼을 먼저 제거합니다. 이 경우 카테터가 드레싱 머티리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면서 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테터의 삽입 길이나 삽입 부위의 발적, 부종, 삼출물, 동통 등의 컴플리케이션이 보이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양쪽에 태깅 수처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함께 확인을 해주어야 하고 풀려있는 경우에는 수처를 함께 시행하도록 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이후 장갑을 벗고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클로로헥시딘 솜으로 카테터 삽입 부위를 30초 이상 소독하도록 합니다. 삽입 부위가 완전히 마른 이후에 테가덤을 이용해서 피부에 잘 고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CVP, 중심정맥압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VP란 센트럴 베너스 프레셔의 줄임말이며 우리 몸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C라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만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입니다. 정상치는 4에서 12mm 머큐리이며 이를 벗어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장갑과 익스텐션, 셀라인, 테가덤, 알콜솜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환자의 C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3웨이를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있는 레벨에 위치시키고 3웨이에 익스텐션 튜브를 연결합니다. 3웨이를 돌려서 플루이드 백에서 익스텐션 튜브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수액이 채워지면 환자 쪽과 익스텐션 튜브 쪽이 연결되도록 3웨이를 돌립니다. 이때의 수액은 환자의 CVP를 나타내는 위치에서 멈추게 됩니다. CVP가 낮은 환자의 경우 공기나 익스텐션 튜브를 통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수액이 너무 많이 유입되어서 공기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수액이 모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3웨이를 잠그거나 수액 라인을 구부려서 공기가 환자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익스피레이션 상태에서 눈금의 위치를 읽습니다. 익스텐션을 제거한 후 마개를 이용해서 익스텐션 튜브를 연결했던 3웨이 부분을 막아줍니다. 플루이드가 환자에게 주입될 수 있도록 3웨이 방향을 조절합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속도로 수액이 주입될 수 있도록 레이트를 조절해 주시고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중심정맥관의 제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술기는 엄격히 에이셉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이 주입 중이라면 C라인을 제거하기 전에 다른 IV 라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라이트 포지션에서 시행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꼭 수파인 포지션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에어가 정맥 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기색전증이 생길 수 있어 모든 숨을 다 내뱉은 익스피레이션 상황에서 숨을 잠깐 멈추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에이셉틱 드레싱 키트에 베타딘 솜, 포셉, 거즈, 블레이드, 반창고입니다. 먼저 환자를 수파인으로 눕힙니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드레싱에 필요한 물품들을 에이셉틱하게 준비합니다. 준비를 마치면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손 위생을 시행하고 일반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드레싱을 제거합니다. 손 소독을 하고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태깅 수처를 제거합니다. 카테터 삽입 부위에 거즈를 대고 환자가 숨을 모두 내뱉게 한 후 숨을 잠시 참도록 한 상태에서 카테터를 제거합니다. 한 시간에서 2시간가량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해당 부위를 압박, 실시한 후에 활력 징후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혹시 헤마토마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뉴얼 컴프레션을 통해 지혈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환자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과정을 생각하며 복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영상에 나오는 인턴 선생님이 하는 과정 중 틀린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이제 라인 제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래 이렇게 좀 답답해요. 일시적으로 그러실 수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 케이스는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리무버를 시행할 때에는 자세와 호흡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파인 포지션, 그리고 익스피레이션, 레스피레이토리 포즈 상태에서 시행해야 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 엠볼리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는 급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먼저 마스크로 산소 15리터를 어플라이 하도록 합니다.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KG 모니터링을 부착하도록 하며 모니터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급연차 전공의에게 노티파이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투베이션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심정맥과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잘 관리한다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턴 선생님의 드레싱 한 번이 환자의 sepsis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하나의 프로시저도 에이셉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심정맥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